주택자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넣고 있는 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출받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도 해당이 되며, 또 3번째는 대출해서 산 집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해 저축하고 있다면 해당 자금을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로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년 동안 저축한 금액의 40%까지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만약 통장에 매달 20만 원씩 넣었다면 9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세연도 종료일인 10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여야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체크가 필요합니다. 또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청약통장을 5년 내에 해지하면 해지 가산세를 내야 하니 이 점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2번째 방법은 대출받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거주하는 곳이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주가 3가지의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 대출을 받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요건도 다른데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자금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출기간이 아닌 개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라면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면서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 1.8% 이상 이율로 빌린 자금이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이며 연간 4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집을 살 때 대출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받은 대출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과세연도 종료일에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3가지의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 또 세대원이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세대원은 해당 집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집을 구매할 당시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는데요. 대출금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빌린 것이어야 하고, 공제 한도는 이자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다르니 체크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2024년 1월 이후 적용되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가 3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주택가격 기준과 소득공제도 커지는데요.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금액이 커지며 기존 300에서 1,800만 원 사이에서 6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로 늘어나게 됩니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혜택이 바뀌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개인형 퇴직연금은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16.5%의 세액공제, 그리고 5,500만 원 초과의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금계좌에 추가로 입금이 가능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주택 차익에 대해서 추가 입금이 가능해지는데요. 대상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현재 1주택을 처분하고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최대 1억 원 한도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납입액 중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그동안 어떤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서류를 지참해서 가입한 금융사에 납입전환 신청을 해주시면 올해 납입한 금액으로 보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과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 영화 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비는 11월 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및
미처 연말정산을 챙기지 못해서 놓쳤다면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만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지나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제 시기에 했는데 누락한 공제 항목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 월세 내역이라든지 부양가족 유무, 개인 질병 시술비 등 회사에 제출하기 꺼려지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납세 신고한 날로부터 5월 이내까지 받아주고 세액 환급은 경정청구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가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또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또는 경력 단절 여성이시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의 경우는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까지, 청년은 90%까지 감면해 줍니다.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적합한 보험 상품을 찾아드리는 알뜰보험 상담소 광고 시간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정과 개인을 재정적 손실에서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우산과 같은 수단이 바로 보험입니다. 배우자가 가입한 보험,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을 보장 분석받고자 하실 때 고객님의 상황과 보험 가입 목적에 따라 보험을 점검해 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알뜰보험 상담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놓치는 내역 없이 13월의 월급을 두둑히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번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